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이제 2달 후면 이혼한 지 3년째가 됩니다. 물론 처음부터 이혼을 쉽게 생각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사실 애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이 결혼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그래도 계속 참고 망설이며 살았는데 결국 10년을 허송세월 보내고 결국 이혼하고 말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공통된 지인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어려서 홀어머니와 자라다 보니 어머니는 생계를 위해 저녁 늦어서야 집에 돌아오셨고 저는 항상 집에 혼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빨리 결혼해서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는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생활 패턴이 직장, 집이었습니다. 남들이 보면 재미없게 산다고 할 수도 있지만 저한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신랑감으로 보였었습니다. 다 제 착각이었습니다. 남편은 가족이랑 사이가 안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배다른 가족도 아닌데 남편은 혼수라고는 비루한 몸뚱아리 말고는 가지고 온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살고 있던 아파트에서 저희는 신혼을 시작했고 당연히 혼수도 저희 집에서 제가 사용하던 거 그대로였습니다. 돈 얘기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혼 초부터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저에게 뾰족하게 말을 하시며 곁을 내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한테 아무것도 못해줬는데 저한테 잡혀 살까봐 제 기선을 잡으려고 아마 그랬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시누이도 같은 이유에서 저한테 친절하지 않았던 것 같고요. 친해지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시댁 식구들은 저랑 친해질 계획이 없는 사람들처럼 행동하시더라고요. 남편이라고 하나 있는 건 중간에서 역할도 제대로 못했고요. 저는 어차피 자주 볼 사람들 아니니까 태어날 아이만 생각하면서 어쩌다 한번 괴롭힘 당하는 거 참아야지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누이는 저희 집 근처에서 친구들과 술을 먹게 되었는데 택시비 아깝다면서 저희 집에서 하루만 자고 가겠다며 연락도 없이 불쑥 찾아왔더라고요. 그래도 가족이니까 어쩔 수 없다는 생각에 집으로 들였고 집에 오자마자 냉장고를 맘대로 열더니 집에 술도 없냐고 꽁시렁거리더라고요. 그러더니 치킨집에다가 치킨이랑 술이랑 시켜가지고서는 남편이랑 술을 먹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이 자고 있는데 깰까봐 저는 조마조마한데 아이 아빠라는 양반은 신경도 안 쓰고 술 먹는데 정신이 팔려 있더라고요. 그리고는 술에 취한 두 사람은 난데없이 제 앞에서 제 흉을 보기 시작하더라고요. 시댁에 용돈을 너무 적게 보낸다는 둥, 시댁 무서운 줄 모른다는 둥, 시집살이를 편하게 한다는 온갖 개소리를 늘어놓더라고요. 처음에는 주정뱅이들하고 얘기해서 뭐 하나 싶어서 참아보려고 했는데 듣자 하니 정말 어이가 없고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얘기했습니다. 너는 맨몸으로 장가와서 월급도 나보다 적게 받는 게 어디서 돈 타령이냐고요? 처가에 한 번이라도 자발적으로 용돈 보낸 적 있냐고 얘기하니까 취해가지고 웃고만 있더라고요. 되려 시누이가 어디 남편한테 돈 타령이냐며 시댁 무서운 거 모른다면서 시집살이 좀 제대로 하고 싶냐고 저한테 시짜지를 하더라고요. 내가 못한 건 뭐냐고 따져 물으며 나한테 예의범절 찾기 전에 내 집에 함부로 찾아온 본인은 예의가 그렇게 바른 사람인지 다시 생각해 보는 게 어떠냐고 했습니다. 그제서야 남편도 시누이랑 저랑 싸우겠다 싶었나 봐요. 근데 저보고 조용히 하라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내가 사람을 잘못 본 건가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혼을 해도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오만 가지 상상도 하고요. 남편한테 어제 일 기억나냐며 따져 물었더니 저보고 이제 와서 애까지 낳고 결혼 생활하면서 뭐 어쩔 거냐면서 남들도 다 이러고 산다고 시집살이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딨냐며 되려 저한테 나무라더군요. 어쩌다가 이런 남자랑 결혼하게 되었는지 정말 후회되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아이 하나 바라보며 의미 없는 결혼 생활을 버텨나가던 중 어머니께서 제 곁을 떠나셨습니다. 급성 폐혈증으로 입원하셨는데 한 달 조금 안 되게 병상에 누워 계시다가 결국 제대로 손도 못 써보고 제 곁을 떠나셨습니다. 추석이 껴서 4일장을 했는데 시댁 식구라고는 남편 하나였습니다. 그저 추석 제사 앞두고 며느리가 없어서 할 일 많다고는 얘기밖에 없었죠. 남편이라고 하나 있는 건 왜 하필 추석이냐며 차 막히겠다는 걱정이나 하고 있고요. 시어머니는 정말이지 인성이 안 좋은 분이었습니다. 막말도 서슴없이 하시는 그런 분이었죠.
친정엄마 장례식 후에 퇴근길에 아이 데리러 시댁에 들렀는데 저보고 처음 뱉은 말이 정말 충격과 공포였습니다. 병 걸리려면 차라리 큰 병 걸려서 빨리 가라며 병원에 오래 누워서 자기 아들 고생시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교통사고 같은 거 나도 죽는 게 속 편하지. 병신돼서 살면 저도 괴롭다고 친절하게 조언까지 해주시더라고요. 심지어 저희 아버지도 제가 어렸을 적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그걸 아시면서 저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부모 없다고 막 해도 된다고 생각하신 건지 아니면 그냥 생각이 없으신 건지 어떻게 사람이 저런 얘기를 아무렇지 않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저희 엄마 장례식에 대해서는 일체 묻지도 않더라고요. 하다못해 고생했다, 기운내라 등 형식적으로라도 해줄 수 있는 위로의 말이 얼마나 많은데 저한테는 그것마저도 귀찮은 걸까요? 정말이지 상식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아들하고 결혼했으면 가족이나 다름없는 건데 도대체 제가 시어머니에게 무슨 잘못을 했길래 저한테 항상 저렇게 나를 세우고 사람 무시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독하게 말해서 이제는 시어머니 죽어도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더라고요. 남편한테 어지간하면 화내지 않고 참고 살았는데 정말 오랜만에 큰 소리로 화냈던 게 그때였습니다. 시댁 식구들 왜 아무도 저희 엄마 장례식에 안 왔냐고요. 저한테 대려 짜증을 내며 추석에 며느리도 없이 제사 준비하는데 어떻게 자리를 비우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대표로 간 거 아니냐면서요. 정말이지 오만 가지 정이 다 떨어져서 시댁 쪽 사람들은 얼굴만 봐도 역겨울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혼자서 조용히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반대하고 아이도 있었던 터라 바로 이혼할 수는 없었지만 조목조목 따지면서 더 이상은 역겨워서 시댁 얼굴 못 보고 살겠다고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결국은 숙려기간 지나고 최종 협의 판결이 났습니다. 계약직의 급여도 저보다 작았고 심지어 어머니까지 모셔야 했던 남편은 당연히도 저에게서 양육권을 챙길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양육비까지 저한테 지급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정말이지 속이 후련하고 그렇게 기분이 좋고 상쾌했던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마 결혼 이후 처음 느껴본 감정이지 싶었습니다. 남편은 우거지상을 하고 조금 늦게 도착했습니다. 최후의 최후까지 질척거리면서 용서를 구했지만 사실 이혼 사유는 남편 삶의 시대기칠이었기 때문에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제가 아이 갖고 나서부터는 여자로 안 보였던 건지 주중에는 따로 만나는 사람이 있던 건지 부부관계도 한참이나 같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뒤늦게 소식을 듣고 어디 자기 손주 데리고 도망을 가려고 하냐며 노발대발하며 저에게 전화하시더라고요. 역시 예나 지금이나 걸레문 주둥이로 저에게 2년 전년 찾으시는데 어차피 이제 남남이겠다 저도 할 말 다 했죠. 당신 아들 돈도 못 벌어서 양육권도 나한테 뺏겼고 이제 그동안 내가 주던 생활비는 당연히 끊을 거니까 애지중지하는 아줌마 아들 데리고 잘 살아보라고요. 그리고 한 번 더 나한테 험한 말하면 그것도 싹 다 녹취해서 고소해버릴 거니까 연락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참고 살았더니 만만해 보였냐고, 터진 입이라고 함부로 짓거리고 다니지 말라고 그동안 담아두었던 얘기를 다 쏟아내고 나니 속이 많이 후련하더라고요. 그제서야 현실이 와닿았는지 왜 그러냐며 자기 아들 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이도 있는데 어쩌려고 그러냐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자기가 앞으로 잘하겠다며 갑자기 태세 전환을 하시더라고요. 10년 가까이 내가 기회를 준 거였는데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생각해보라고,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형태로도 두 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으니까 눈에 띄지 말라고 했습니다. 정말 결혼 생활 동안 동전 하나조차 도움 안 된 집구석, 지금이라도 갈라서게 되어서 참 다행입니다. 그냥 똥 한 번 밟은 셈 치고 제 인생에 두 번 다시 결혼은 없을 것 같아요. 이제는 우리 아들과 저리에서만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재밌는 이야기 준비하겠습니다.